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약선 전시대에 다녀오고 게으름 피우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향신료죠. 후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후추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향신료죠. 이 중세 유럽에서는 후추 한 대면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값어치가 있었고, 또 화폐로도 이렇게 통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후추로 인해서 많은 또 동양 국가들이 식민지가 되기도 했죠. 그럼 후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는 후추과에 속하는 속시식물로 원산지는 인도 남부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재배되었는데 현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본래 다 익으면 붉은색이 되는데 식품으로 유통되는 것은 보통 익기 전의 것을 수확해서 말린 것으로 이 색깔은 보통 어두운 갈색이나 검정색을 띱니다. 향신료로 가장 널리 쓰이고 또 구풍제나 위산분비 촉진제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추는 향신료의 한 종류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소비되는 대표적인 향신료 중에 하나죠. 이 초기에는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이렇게 널리 재배됐는데 이곳에서는 후추가 이 양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추는 일찍이 또 인도와 유럽 사이 육로를 통한 중요한 무역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후추로 문물 교환도 했고 또 곡물로 바치게 했다고 합니다. 중세에 와서는 베니스인들과 제노바인들이 주 판매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 무역 독점을 해서 이 판매함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극동으로 호추를 찾아서 해상로를 찾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후추를 한자로는 호초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육조 시대에 인도에서 바로 전해졌다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한나라 때 서역의 호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장건이 비단길을 통해서 가져왔다고도 합니다. 이 호초라는 명칭도 호나라에서 전해진 초라는 그런 뜻으로 중국에서는 후추를 이 향신료로 여러 가지 요리에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또 한약재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 왔죠. 이 한방에서는 후추가 온중, 중초를 따뜻하게 해준다. 또 건이 위를 튼튼하게 해준다. 구풍, 풍을 없앤다. 발한, 땀을 나게 한다. 이런 효능들이 있다고 해서 소화불량이나 위장이 허약하거나 또 반이, 구토, 하리 이런 증상의 약재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이인로가 지은 파한집에 처음 그 명칭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으로 봐서 고려 중엽에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와의 거역으로 도입됐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한 원나라 때 선박에서도 후추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려사에는 1389년에 유구의 사신이 후추 300건을 가져왔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미뤄봐서 고려 말에는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남방에서도 직접 후추가 도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후추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그런 물품으로 취급되었죠. 이 징비록에 수록된 후추의 일화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후추를 선호하였고 귀중히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후추는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귀중한 그런 이 향신료였고 일부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천초나 겨자, 마늘, 생강 등을 향신료로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선조 때 일본 사신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이 도요토미가 통일을 이루고 그 힘을 이제 쓸 데가 없어서 힘쓸 때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조선을 침략하자는 그런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내서 이 사정을 염탐하게 했는데 이 사신들이 서울로 오는 도중에 침략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는 지방 실정을 보고 그들도 오만불손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애국 사신이었던 만큼 이 그들을 예를 갖춰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 동평관에서는 지원을 베풀어 줬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가 무르익자 갑자기 일본 사신 하나가 후추를 꺼내서 술자석에 마구 이렇게 뿌렸는데
그 자리를 같이 했던 벼슬아치나 검은고를 타던 악공, 춤추고 노래하던 기생할 것 없이 서로 다투어서 호출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일본 사신들은 이 관리들의 규율이 문란하다 생각을 해서 이 땅을 침략하기 매우 쉬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요토미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서 조선 침략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후추는 영어로는 페이퍼라고 하죠. 산스크리트어 긴 고추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서양에서도 이 가장 오래된 널리 알려진 그런 향신료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에서는 물론 선사시대부터 양념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럽에는 기원전 400년경에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처음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후추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로마 무역상을 통해서였는데 3세기 이후에 로마 무역이 쇠퇴하면서 아랍 상인들이 이 로마 무역상을 대신해서 수세기 동안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에 후추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 후추가 금보다도 귀하고 비싼 향신료로 취급되었고, 또 후추는 유럽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이 또 생산지인 인도는 아랍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이 직접 무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도 이 방법 없이 아랍 상인들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후추를 불로장수의 정력제라고 이렇게 여겼고, 또 고기를 많이 먹었던 유럽에서는 음식의 보존제나 또 나쁜 냄새를 잡아주는 향신료 뭐 이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왕실이나 돈 많은 귀족들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귀한 향신료였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후추는 향신료로서만 가치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교환의 매개물로 귀금속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지참금을 뭐 낸다든지 세금이나 집세를 이렇게 후추로 대신해서 이렇게 이 계산을 했는데, 지주들은 화폐보다는 가격 안정성을 지닌 후추로 이 지대를 받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추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었고, 또 이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와가지고 이 탐험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후추와 후추를 대신할 향신료를 찾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향신료의 무역은 아랍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그 힘도 막강해서 지중해를 통한 무역은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상을 통해서 그들이 동경하던 인도로 가서 향신료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멀리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비롯해서 항해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었고, 여러 이 탐험가들이 출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1498년에 포르투갈 탐험가인 바스코 다 가마는 아프리카 끝에 위치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갈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동인도 케랄라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무역선은 한번 출항하면은 몇 년씩 걸리는 그런 그 항로로 굉장히 그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배에 병사와 병기를 싣고 이렇게 출항하였다고 합니다. 이 포르투갈이 먼저 이렇게 이 항로를 개척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1세기 동안 포르투갈은 향신료 무역을 지배하게 됐고, 또 덕분에 이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은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에 와서 이제 스페인의 지배를 벗어난 네덜란드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1602년에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이 향신료 무역을 200년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그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추의 종류 보겠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후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후추는 이 후추가에 속하는 피베르 니그롱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후추는 검은색, 흰색, 녹색 후추가 있는데 모두 한 나무에서 생산되는 같은 종류입니다. 다만 이제 원하는 후추에 따라서 수확 시기를 달리하거나 가공 과정을 달리한 것 뿐이죠. 그리고 흔하지 않지만 동남아시아에는 저후추도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검은 후추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후추죠. 익기 직전에 열매를 수확해서 껍질째 건조시키면 검은 후추가 됩니다. 이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강한 맛과 향이 나죠. 그 다음에 백후추는 후추 열매를 따서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 건조하면은 백후추가 됩니다. 후추의 맛을 간직하면서도 색이 희기 때문에 흰살 생선 요리나 하얀 크림 수프 등에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은 이 부드럽게 맛을 내고 또 부드러운 향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 사용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또 후춧가루는 이제 사용하기 전에 분쇄해서 나온 것을 후춧가루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요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후추는 이 말린 열매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이 후추를 우리가 통후추라 그러는데, 육수를 낼 때 이 향과 맛이 이제 잘 우러나고 또 강하죠. 이 요리하기 직전에 갈아서 넣으면 후추의 맛과 향을 신선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녹색 후추도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지만은 태국 등 일부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익은 후추 열매를 가열하지 않고 말려서 이사랑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결 건조시키거나 통조림법을 이용해서 녹색을 유지하는 그런 후추를 말합니다. 맛은 신선하면서도 약한 매운맛이 납니다. 이 적후추도 있는데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수확해서 말린 것인데 이 단맛이 나고 향은 좀 약합니다. 후추의 활용법과 주의사항 몇 가지 보겠습니다. 후추는 가장 보편적인 향신료죠. 카레나 고기 소스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서양 요리에서 고기의 누린내나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세지나 염장한 고기, 말린 고기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쓰는 게 이 후추인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염장한 고기의 짠맛을 줄여주고 잡내를 없애주기도 하죠. 또 먹으면은 이렇게 탈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후추를 뿌리게 되면은 고급 음식이 되죠. 이 서양에서는 강장제나 감기 예방제,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검정후추는 향기가 강하고 옅은 검은색인데 이 짙은 색의 요리에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약용으로도 이렇게 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소화장애나 식욕 증진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은 고기를 구울 때 후추를 미리 뿌려서 가열하게 되면은 발암 가능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추는 구운 뒤에 뿌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후추는 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향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먹기 직전에 바로 갈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춧가루 제조 방법 보겠습니다. 검정 후춧가루는 이 익기 직전에 채취한 이 열매를 끓는 물에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흑갈색이나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이것을 매트나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놓고 한 3, 4일간 햇빛에 말리면은 이 아루추가 되죠. 이것을 통째로 갈아서 만든 것이 검정 후춧가루입니다. 또 흰 후춧가루는 이 아루추의 껍질을 벗겨내서 만든 것이라고 그랬죠. 이 장과를 물에 뿌려서 축축한 더미로 만들어서 2, 3일 정도 두거나 또 부대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7일에서 15일 정도 담가두면 부드럽게 되는데, 이 부드러워진 에피를 문지르거나 짓밟으면은 이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껍질이 벗겨진 그 알 후추를 이 햇빛에 말린 다음에 기계를 이용해서 빻으면 흰 후춧가루가 됩니다. 이 잘 만든 후추는 특유의 향과 약간 매운듯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효능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또 지방세포의 활동을 억제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암세포 증식을 방해해서 항암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성질이 좀 따뜻한 그런 그 음식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은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후추 효능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호초는 기를 내리고 속을 따뜻하게 하여 담을삭이고 장부의 풍과 냉을 없애며 광난과 명치 밑에 냉이 있어 아픈 것과 이 찬이지를 낫게 한다. 또한 모든 생선, 고기 및 버섯떡을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신수본초에서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중초를 따뜻하게 하며 담을 없애고 장부 중에 풍냉을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당본초에서는 맛은 맵고 성질은 매우 따뜻하며 독은 없다. 기운을 내리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담을 제거하고 장부 속의 풍냉을 제거한다 라고 합니다. 의학인문에도 나오는데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운을 아래로 내리며 신복부를 넓혀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화본초에서는 오장을 조화롭게 하고 신장의 기운을 튼튼하게 하며 일체의 생선, 고기, 자라, 버섯독을 제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흡추 효능 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효능이 온중산한 하기소담인데, 이 온중산한은 중초의 한사를 없애고 이 중초를 따뜻하게 한다, 즉 속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담을 없앤다라는데, 음식물을 먹으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야지 음식이 잘 소화되고 잘 내려가겠죠. 또 그래서 식체를 내리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이 생선이나 고기 갑각류 또 버섯독을 해독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복 냉통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 배를 손으로 만져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복부가 차서 이렇게 나타나는 통증의 효과가 좋습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또 효능이 있고, 또 식체를 내려가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죠. 이 음식물이 부식되지 않고 나오는 설사에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위가 차서 나타나는 토사광난에도 효과가 있고, 또 비위가 허약하고 식욕부진일 때도 좋습니다. 이 구풍작용, 즉 소화관에 가스가 차서 불쾌한 그 복부 팽만감이 있을 때 장관 운동을 항진시켜서 가스를 제거하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이나 게, 고기, 버섯독을 풀어주는 그런 그 해독 작용도 있죠.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후추 효능도 보겠습니다. 후추의 매운맛은 고추의 캡사이신과 다른 피페린에 의한 작용입니다. 이 피페린은 미뢰를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소화를 돕고, 또 위의 백만감이나 소화불량, 가스, 변비 등 증상을 줄여주고 지방 세포를 분해해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피페린은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당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칼슘이나 세레늄, 녹차, 광합과 같은 특정 영양소 흡수도 이렇게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추에는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과 이 비타민 B1, B2 이런 영양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이나 눈 건강, 세포 손상 방지에도 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추에는 기분을 좌우하는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이런 것들을 늘리는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도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생성을 억제해서 관절염 같은 여러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후추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말씀을 드렸는데, 문헌에 나와 있는 후추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이 명나라 의학자 이시진은 본초 강목에서 맛은 맵고 성질은 뜨거우며 순양이라서 기를 빨리 흐르게 하고 화기를 조장하여 눈을 어둡게 하고 창을 발생시킨다. 위장이 차고 습한 사람은 먹으면 좋다. 단 열병이 있는 사람은 먹으면 화기를 동하게 하여 기를 상하게 하고 음이 해를 잇는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후추를 즐겨 먹었는데 해마다 눈병을 앓았다. 나중에 그 폐단을 알아 후추를 끊으니 눈병이 그쳤다. 겨우 한두 알만 먹어도 눈이 어두워지고 껄끄러워졌다. 대개 매운맛은 기를 빨리 흐르게 하고 열은 화기를 조장하는데, 이 후추는 향기와 맛이 모두 농후하기 때문이다. 목구멍이나 입과 치아에 병이 있는 사람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해약본초에서도 많이 먹으면 폐를 손상시켜서 피를 토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추는 성질이 뜨겁고 매운맛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열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어화황인 체질, 즉 음이 허약하면서 화가 왕성한 그런 체질이나 실열로 인해서 몸에 열이 많이 나는 사람, 또 화농성 감염자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종기가 자주 나는 사람이나 건조종합증, 당뇨 환자, 간병, 암 환자, 기관지 확장증, 출혈성 질병,
또 그 눈이나 귀, 코, 인후에 병이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 여성들의 생리 기간에도 이 조금 먹는 건 괜찮습니다만 많이 먹는 것은 금하는 게 좋습니다. 후추를 사용하면 좋은 그런 요리들을 보겠습니다. 구이 요리에 많이 쓰죠. 특히 고기를 구운 요리에 이 후추가 적합합니다. 내장탕이나 이런 그 조금 냄새가 나는 그런 탕 요리에 후추가 들어가면은 냄새를 잡아주고 또 소화를 돕습니다. 이 생선 요리에도 이렇게 후추를 사용하면은 이 비린내를 잡아주고 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후추 향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리에 이 후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현대인들은 이 향신료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이렇게 드렸는데, 이 향신료는 꼭 냄새를 제거하거나 향을 좋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우리 몸에 이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또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향신료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